다빌레비앙, 에비앙 미네랄 워터는 프랑스 알프스, 구체적으로는 제네바 호수 남쪽 해안의 에비앙 레뱅 마을 근처 샘물에서 나옵니다. 이 천연 샘물은 1789년 한 프랑스 귀족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후 신장 건강이 좋아졌다고 믿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1800년대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 특별히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고, 1826년에는 병에 담겨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알프스에 내리는 비와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 물은 약 15년 동안 빙하 모래와 암석층을 통해 천천히 역화됩니다. 샘에 도달할 때쯤이면 칼슘, 마그네슘, 중탄산염 및 기타 몇 가지 미네랄 성분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물은 결코 처리되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땅에서 바로 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네랄 함량은 에비앙에 마시기 편하고 부드러우며 약간 둥근 맛을 부여합니다. 아주 경도가 높은 물은 아니며 바위 맛이나 공격적인 느낌이 없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비앙은 현재 프랑스의 식음료 거대 기업인 다논이 소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로 간주됩니다. 탑2 아쿠아피나. 아쿠아피나는 펩시코에서 생산하는 정제된 수돗물 브랜드로 회사가 생수 시장 진출에 몇 번 실패한 후 1994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라벨에는 PW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수원 퍼블릭 워터 소스를 의미합니다. 즉, 집안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시 수돗물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쿠아피나는 역삼투압 오존 처리, 자외선 노출 및 탄소 여과를 포함하는 하이드로 7이라는 7단계 정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끝날 무렵 물은 매우 순수해집니다. 대부분의 미네랄 불순물 및 기타 거의 모든 성분이 제거됩니다. 그 결과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는 매우 중립적이고 깨끗한 맛의 물이 됩니다. 2007년 여론의 압박으로 펩시코는 아쿠아피나가 공공수원에서 온 것임을 라벨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이는 실제 생수의 본질과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탑3 다사니. 다사니는 코카콜라가 아쿠아피나에 대항해 1999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것 역시 정제된 시 수돗물입니다. 그러나 다사니는 역삼투압 과정 후에 풍미를 높이기 위해 특정 미네랄 혼합물을 다시 물에 첨가합니다. 다사니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2004년 다사니는 영국에 출시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동반한 주요 출시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즉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한 영국 신문에 코카콜라의 수돗물 다사니는 시드컵의 최고급품이다 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대중에게 사우스 런던의 수돗물을 프리미엄 가격에 사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몇 주 후 다사니의 한 배치에서 법적 제한치를 초과하는 잠재적 유해 화학물질인 브롬산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50만 병을 리콜해야 했고, 이 브랜드는 영국에서 결코 재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케팅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품 출시 참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물을 정화하는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오존을 사용해 정수했는데 영국에서 사용하던 물에 마침 브롬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존이 브롬화물과 섞이면 유해한 부산물인 브롬산염이 생성됩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출시 자체를 무산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탑4 피지워터. 피지워터는 PGBT, 레부섬의 야카라벨리,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자분 대수층에서 채취됩니다. 뚜껑을 돌려 열기 전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물로 마케팅됩니다. 이 브랜드는
이국적인 원산지와 화산암층을 통한 자연 여과 과정을 강조합니다. 빗물이 화산지대를 여과하며 내려갈 때 용해된 실리카를 흡수하며 이는 물에 독특하게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특성 덕분에 고급 요리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물은 수원지에서 직접 병에 담기며 병을 열 때까지 공기나 외부 오염 물질과 전혀 접촉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피지섬은 깨끗한 식수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피지 시골 인구의 상당 부분이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동안 피지워터 시설은 안전한 수돗물이 나오는 다른 나라로 수백만 병을 수출하여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지워터는 2010년 피지 정부와 매우 공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물 추출세를 제한하자 피지워터는 처음에 공장 폐쇄를 위협했으나 결국 조정된 세금 합의안에 합의했습니다. 탑5 네슬레 퓨어라이프. 네슬레 퓨어라이프는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입니다.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며 많은 시장에서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이 물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수온으로 하여 정수 과정을 거친 후 병에 담기 전에 특정 미네랄 혼합물로 다시 미네랄화됩니다. 수원지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되는 국가에 따라 성분 배합이 약간씩 다르지만 개념은 일관됩니다. 네슬레는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집중하지 않았던 시장, 즉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가 일상적인 걱정거리인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을 공략하여 퓨어라이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퓨어라이프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유한 시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옵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미국에서 물 추출 관행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시간과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네슬레는 지역 샘물을 매우 저렴한 비용, 종종 연간 수백 달러의 허가 수수료로 추출하여 수백만 달러에 판매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가져가 수년 동안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탑6 보스. 보스보스는 전 켈빈 클라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디자인한 원통형 병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생수입니다. 물 자체는 노르웨이 남부의 작은 지자체인 이벨란드에 있는 자분 수원에서 나옵니다. 피지워터와 마찬가지로 암석층에 의해 표면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는 지하 대수층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빙하가 이 지역을 덮고 있던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온지가 매우 외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은 미네랄 함량이 매우 낮으며 주요 생수 브랜드 중 TDS 수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낮은 TDS는 매우 깨끗하고 중립적인 맛의 물을 의미합니다. 보스는 1999년 노르웨이와 미국의 기업가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먼저 유리병을 디자인한 후 그에 어울리는 수원을 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스는 노르웨이 브랜드이지만 초기 몇 년 동안은 주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오늘날 보스는 스틸 워터와 탄산수 종류를 모두 판매하며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플라스틱 병 라인도 갖추고 있습니다. 탑7 스마트 워터. 또 다른 코카콜라 브랜드인 스마트 워터는 증기증류라고 불리는 과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방합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하고 비로 내리는 원리입니다. 아이디어는 물이 당신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신선한 빗방울처럼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워터 시설에서는 물을 증기가 될 때까지 가열합니다. 증기가 되면 모든 불순물과 미네랄이 뒤에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 증기를 다시 차갑게 식혀 순수한 물로 만듭니다. 스마트 워터는 그 후 맛을 내기 위해 몇 가지 전해질을 다시 첨가합니다. 더 프리미엄하고 맛이 좋은 일상 생수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탄산수, 알칼리수 및 단백질 강화 버전으로도 확장했습니다. 탑8 페리에. 페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탄산 미네랄 워터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탄산이 들어있는 미네랄 워터로 탄산화가 기계가 아닌 자연에서 비롯됨을 의미합니다. 샘은 프랑스 남부 가르 지역의 작은 마을인 베르제즈 페르제에 있습니다. 이 지역 지하에는 미네랄 워터와 이산화탄소 가스를 각각 담고 있는 2개의 지하 포켓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적으로 공존하며 역사적으로 지표면 근처에서 섞여 자연 탄산 샘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리에는 물과 가스를 따로 수집하여 가스를 정화한 후 병에서 다시 결합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수원의 천연씨 O2를 수집하여 다시 주입한 것이며 이를 통해 천연탄산 미네랄 워터 분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리에 포함된 칼슘 중탄산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약간 짭짤한 미네랄 맛을 내며 탄산은 꽤 강해서 대부분의 탄산수보다 거품이 많습니다. 이 샘은 1903년 존 함스워스 경이라는 영국인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근처 스파 마을에서 회복한 후 매입했습니다. 그는 이 물이 소화에 좋다고 홍보하며 유럽 전역과 결국 미국까지 페리에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페리에는 전 세계 고급 장소에서 선택받는 탄산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페리에 병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 소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오염은 병입 공장의 더러운 필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페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병을 리콜했으며 이는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품 리콜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는 회복하여 1992년 네슬레에 인수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요 브랜드로 남아있지만 1990년 이전의 명성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탑9 볼빅은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 지역의 오베르뉴 화산 국립공원 내에서 생산되는 프랑스 미네랄 워터입니다. 물은 볼빅샘에 도달하기 전 약 5년 동안 6개 층의 화산암을 통해 여과됩니다. 그 화산 여과 과정이 이 물을 정의합니다. 암석은 물에 실리카, 마그네슘, 칼슘, 칼륨 및 낮은 나트륨 함량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이고 가벼운 미네랄 성분을 부여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네랄 워터 중 균형이 가장 잘 잡힌 제품 중 하나입니다. 볼빅은 부드럽고 깨끗하며 중립적이고 미네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무거운 미네랄 워터의 맛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빅은 에비앙과 마찬가지로 다논이 소유하고 있지만 시장 위치는 약간 다릅니다. 에비앙이 럭셔리 브랜드라면 볼빅은 더 접근하기 쉽고 일상적인 브랜드입니다. 탑10 폴란드 스프링. 폴란드 스프링은 1845년 메인주의 리커리커 가문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되고 뚜렷하게 미국적인 생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당시 그들의 농장에 있던 샘물이 치유 효과가 있다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단지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커 가문은 기회를 포착하여 그 주변에 풀 리조트를 지었고 결국 물을 병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폴란드 스프링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생수 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메인주는 천연 지하수가 풍부하며 폴란드 스프링은 폴란드 스프링 자체와 다른 여러 인증된 샘물을 포함하여 주 전역에 여러 샘물지에서 물을 조달합니다. 이 물은 메인주의 빙하 지지를 통해 자연적으로 여과됩니다.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는 수온과 라벨링에 관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이 목록에서 아마도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은 브랜드일 것입니다. FDA 규정에 따르면 샘물 스프링 워터는 지표면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거나 실제 지하샘으로 연결된 우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2017년에 제기된 대규모 소송에서는 폴란드 스프링이 이 규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으며 실제로 천연샘에서 나오는 물은
단 한 방울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원고들은 회사가 샘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인공 우물에서 일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폴란드 스프링은 2021년 네슬레의 매각 이후 현재 블루 트라이튼, 브랜드 블루, 트라이튼 브랜드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탑 11, 게롤슈타이너. 게롤슈타이너는 강렬한 미네랄 함량과 천연 탄산으로 유명한 독일의 가장 상징적인 미네랄 워터입니다. 화산지대인 아이펠 지역에서 생산되며 깊은 배구남층을 통과하면서 많은 칼슘, 마그네슘 및 중탄산염을 흡수합니다. 그 결과 TDS 수치가 리터당 약 2500mg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의 물이 탄생합니다. 참고로 에비앙은 약 300볼빅은 약 130 수준입니다. 탄산은 지하 화산 지질에서 올라오는 CO2가 수온에서 미네랄 워터와 섞이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게롤슈타이너는 가스를 따로 포집하여 병입 시 다시 주입합니다. 그 결과 페리에보다 덜 공격적이고 적당히 고운 거품의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게롤슈타이너는 흙내음이 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묵직한 맛이 납니다. 대부분의 탄산수가 갖지 못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게롤슈타이너가 마케팅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음식과의 조합인데 높은 중탄산염 함량이 식사 도중 입안을 헹구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때문에 유럽의 고급 식당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탑 12 아이슬란딕 글레이셜. 아이슬란딕 글레이셜은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맛의 물이라고 스스로를 마케팅합니다. 5,000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아이슬란드의 거대한 지하 세민 올프스샘에서 조달됩니다. 빗물과 빙하 녹은 물은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 용암 바위를 통해 아래로 여과되어 샘에 도달합니다. 용암 바위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하며 아이슬란드는 인구 밀도가 낮고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는 지표 환경이 매우 깨끗합니다. 아이슬란딕 글레이셜은 수원지의 특성상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알칼리성을 띱니다. 맛은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미네랄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이 브랜드는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탄소 중립 인증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 신뢰도를 정체성의 핵심 부분으로 진지하게 활용한 초기 생수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병입시설은 아이슬란드의 지질 특성상 풍부한 지열 및 수력 에너지로 가동됩니다. 탑 13 와이아케아. 와이아케아는 2012년 당시 22세였던 라이언 에몬스가 빅아일랜드 힐로 근처에 있는 가족 소유의 토지를 방문한 후 설립한 하와이 화산수 브랜드입니다. 그는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수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물은 해저 기저부에서 측정했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 중 하나인 마우나 로아 산에서 녹은 눈과 비에서 나옵니다. 그 물은 와이아케아가 끌어올리는 대수층에 도달하기 전 마우나 로아 경사면에 있는 수천 피트의 투과성 화산 현무암을 통해 여과됩니다. 여과 과정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균형 잡힌 미네랄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첨가물 없이 아이슬란딕 글레이셜처럼 자연적으로 알칼리성인 물이 탄생합니다. 병은 일반 플라스틱에 1500년이 아닌 약 15년 만에 매립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첨가제로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며 펌프 에이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 판매액의 일부를 말라위 시골 지역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기부합니다. 탑 14 에센시아. 에센시아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알칼리수 브랜드일 것입니다. 일반 수돗물이나 지하수로 시작하여 강력한 여과 과정을 거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한 다음 pH를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 미네랄 혼합물을 추가합니다. 그 숫자가 사실상 브랜드의 전체 정체성입니다. 참고로 9.5는 자연 어디에서 발견되는 물보다도
훨씬 더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수 뒤에 숨겨진 이론은 현대 식단이 몸 안에 형성한다고 가정하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더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수분 공급, 에너지 개선, 위산 역류 감소를 포함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꽤 회의적입니다. 신체는 무엇을 마시든 상관없이 자신의 혈액 pH를 엄격하게 조절하며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신체의 내부 pH 수치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알칼리수가 특히 위산 역류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운동선수들은 때때로 수분이 더 잘 공급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맛은 증류수와 비슷하게 눈에 띄게 부드럽고 매우 깨끗하지만 첨가된 미네랄에서 오는 부드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 pH는 일반 물에는 없는 은은하고 거의 실크 같은 뒷맛을 줍니다. 에센시아는 1998년 워싱턴주에서 설립되었으며 주로 건강 및 웰빙 유통 채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2017년 미국 프리미엄 생수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네슬레에 인수되었고 2021년 매각 당시 폴란드 스프링 등과 함께 블루 트라이튼 브랜드로 넘어갔습니다. 답시보 아쿠아파나. 아쿠아파나는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탈리아 스틸 미네랄 워터 브랜드입니다. 이 물은 투스카니의 아펜니노 산맥 구체적으로는 16세기 메디치 가문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빌라파나라는 셈이 있는 영지에서 나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땅을 여름 사냥용 영지로 사용했으며 수세기 후 이 영지의 샘물은 생수 브랜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물은 샘에 도달하기 전 수년 동안 아펜니노 언덕의 사암층을 통해 여과됩니다. 아쿠아파나는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고 둥글며 거의 벨벳 같다고 종종 묘사됩니다. 낮은 가스 함량과 특정한 미네랄 균형은 무겁거나 미네랄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스틸 워터보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음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와인 전문가들은 종종 와인이나 다른 풍미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과 곁들이기 좋은 물로 추천합니다. 이 브랜드는 1990년대에 이탈리아 탄산수 브랜드인 산펠레그리노에 인수되었고 산펠레그리노 자체는 1997 연 네슬레에 인수되었습니다. 아쿠아파나와 산펠레그리노는 사실상 자매 브랜드이며 레스토랑에서 스틸 및 탄산 옵션으로 자주 짝을 이루어 제공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 브랜드들에 대한 이번 탐구가 여러분의 손에 든 병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제품들을 정의하는 역사와 비밀을 끊임없이 깊이 파고듭니다. 항상 수분을 잘 섭취하시고 계속해서 진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보물들에 대한 다음 조사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